スーパーレッドじゃないじゃないか。大事に育てるとスーパーレッドに化けんのさ。嘘つき。よく見てやってくれよ。 고가의 물고기로 알려진 드래곤 피쉬와 그것을 선물 받은 소년 나츠로. デルタワークスというのは 한편 델타웍스라는 정보 검색 컴퓨터에 대해 외판원이 나와 한 탐정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向こう1ヶ月間の商品に加えより優れたオペレーターを派遣いたしましてお手伝い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オペレーターは全て20代の女性でしてどうします？ 20代の若い女性です。 그렇게 외판원에게 넘어가 델타웍스를 사용하게 된 탐정에게 그를 도와줄 오퍼레이터 푸가 찾아옵니다. あなたがデルタレディ？やめてくれるそのネーミング。 MI。 그리고 탐정은 그녀에게 델타웍스의 사용법을 전수받죠. わかりましたか？はい。データはこういう形で戻ってくるわけ。じゃあ今やってる仕事の資料をください。え、出せません。依頼人のプライバシーに関わることだから。あんた、私が女だからってバカにしてんの？いや。 결국 현재 조사 중인 자료까지 바쳐버린 탐정. ねえ、このトーマス・アーウィングって何？生物学者。あ、そう。このドラゴンフィッシュって何？熱帯魚。ドラゴンフィッシュがいなくなったんで探してくださいと。ねうん。どいてよ。TS シリーズ。なんで？え。どうしたのよ。まずいかもよこれ。この物件の何かにね、TS シリーズの何かが混じってんのよ。その TS シリーズって何？トップシークレットの TS。 I have a small lab back in Indonesia. 그렇게 특급 비밀이라는 토마스 어잉의 의뢰는 바로 토비야마라는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드래곤 피쉬를 도둑맞았으니 그것을 찾아달라는 의뢰였죠. トビヤマ。これトーマス・アーウィングって男、とんでくわせもんだね。ドラゴンフィッシュの密輸？ドラゴンフィッシュにもいろいろあってさ、その一級保護対象魚ってことは、まあ、かなり危ないってことだな。裏ルートで時価1000万とも言われてるらしいの。スーパーレッドドラゴンフィッシュ？ 1000万だよ。 그리고 탐정의 진짜 목적은 이 토비야마라는 남자에게 드래곤 피쉬를 훔쳐 그것을 팔아먹으려는 것. 呆れた。それじゃ泥棒と同じじゃないよ。1000万だよ、1000万。その飛山の水族館ってどこにあんの？これがまた妙なんだよ。住んでるところとか全然わかんないのよ。顔写真1枚手に入んないんだぜ。ほらやっぱり。 결국 푸아 탐정은 이 토비야마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토비야마가 물고기에 사료를 샀다는 수족관들을 모두 조사해 오는데 82箇所のショップに出没するわ。そのうち15箇所の店で餌を買うわ。常に店を変えて足跡が残らないようにしたのか。それともう一つ、どうして店の人が飛山のことを覚えているのか。仮にもトップシークレットの男をよ。それもわざとか。わざとバラしてるって？わけわかんなくしてるんだ。それが奴の墓穴かも。なんで？ 한편 드래곤 피쉬를 가지고 있는 나츠로에게 한 킬러가 나타납니다. Phonogenic individual. 人殺すのに2発か。じゃあ次はここに当てていい。じゃあ次はこれね。결국 킬러는 도망가버리고 그 시각 토비야마의 모든 동선을 입력해 그의 집을 추적하는 푸.
ィッシュメイト。神谷。じゃん。これが水族館の入り口。 마침내 토비야마가 사는 지역을 일축한 그들은 직접 그 지역에 탐문을 나섭니다. こっからさ、お宝掘り出すにはさ、まだまだ情報不足だね。何探してんの？宝探しじゃないの？なんだあいつ。 그런데 갑자기 스쿠터에 기름이 다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나츠로를 부르는 푸. すいません。あのさ、すいません。 그런데 그녀가 기름을 얻고 돌아가려는 순간何？もしもし、私。ちょっと待って、地図見るから。 그런데 그녀가 탐정에게 위치를 알려주려고 하자 갑자기 전화에 배터리가 나가버리죠. 待ってね、切れちゃうの？切れちゃうの？ちょっと待って。もしもーし。それから私どうしたと思う？しょうがないよね、本当に。お願い、電話貸して。電話ないんだ。嘘。でも冷たい飲み物ならあるよ。え？ねえ。お昼食べた？でも。 付き合って。 마침내 집안에 들어온 푸는 슬며시 나츠로를 떠보기 시작합니다. 熱帯魚ってさ、飼うの大変？簡単さ。昔金魚飼ってたんだよ、デメケン。でもね、すぐ死んじゃったんだ。 그런데 갑자기 키우는 물고기를 잡아와 식사를 대접하는 나츠로. 食え。さあ、これペットじゃないの？ねペット？僕の友達。え、あれなんていう魚？ドラゴンフィッシュ。ドラゴンフィッシュって言うんだ。いたよいたって何が？ドラゴンフィッシュ。え？秘密だもん。なんだよ、教えろよ。ちょっとこれからビジネスよ。73でどう？82でも文句言えないんだからね、本当に。これこの間の俺。じゃん。 마라. 그리고 푸는 나츠로에게 음반까지 선물하며 그와 친밀감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変な聞き方。魚たちが教えてくれたんだ。魚って脇腹に線があるだろう。そこからクラシックの波動を全身に伝えてるんだ。泡の立てる音のように。じゃあ私。 그러나 푸는 얼마 뒤 동료로부터 토비야마가 국제적인 테러리스트라는 것과 나츠로에 대한 정보도 듣게 되죠. 大抵に入んねえだろ。ゆりちゃん、これは？こいつね、先月の初めに飛山と一緒に入国した少年で名前なんつったっけな。こいつがまたすごいんだな。ゆりちゃん、ちょっと見せて。サンキュー、ゆりちゃん。 그리고 그날 밤 나츠로에 대한 정보를 읽어보는 푸.今度は何の探しも？魚たちは僕にいろんなことを教えてくれる。
なのに食べちゃうんだ。それも魚たちが教えてくれたんだ。生き物はみんな食べて生きる。食べられて死ぬ。俺は死ぬなら食べられて死にたい。サメとかライオンとか、その牙が大きければ大きいほど、噛む力が強ければ強いほど、僕は安らかな気持ちになれるんだ。ねえ、海見に行かない？ダメなんだ。ちょっとだけ。秘密なの？じゃあいいよ。聞いてみるよ。誰に？誰に許してもらうの？あんたって秘密だらけだね。もういい？그날 밤 또다시 나츠로를 찾아온 킬러. 騒ぐな。 하지만 그때 형사들이 찾아와 나츠로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는데 お忙しいところ失礼します。身分を証明できるもの何かありますか？この水槽も小さすぎるか。明日ちょっと外に出たいんだ。ダメだ。出発を準備しろ。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풀을 찾아온 나츠로. 達郎。これが欲しかったんだろう。あげるよ。でも。ごめん、海見れなくなっちゃった。これドラゴンフィッシュ？これスーパーレッドじゃない。その辺で売ってる普通のやつだよ。ねえ、食べちゃおうか。 결국 그들이 그것을 먹는 동안 토마스 어잉이 밀수한 드래곤 피쉬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私卵嫌い。 アマゾン産のドラゴンアジア産のスーパーレッドタイプの卵巣を移植して国内に持ち込んでいまして、捜査当局はこの卵巣を移植したドラゴンフィッシュの行方を追っています。その意味で卵巣は十数億円の価値があると専門家筋では言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どう？10億円の卵の味。スーパーレッドより値打ちもの女か。 이와이 슌지라고 하면 대부분 러브레터나 4월 이야기처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 영화를 떠올리실 텐데 감독의 다른 작품인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와 피크닉을 보면 의외로 90년대의 홍콩 느와르를 연상시키는 범죄와 킬러의 이야기 그리고 세기말의 암울한 분위기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프라이드 드래곤 피쉬가 바로 그 원형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이와이 슌지가 장편영화 감독으로 자리 잡기 전에 연출한 TV용 영화로 고스트 스프,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 등과 함께 그의 초기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당시에 그는 TV용 단편영화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독특한 영상미와 감각적인 연출로 영화 팬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후에 러브레터와 같은 작품들이 큰 성공을 거두며 프라이드 드래곤 피쉬 역시 TV 방영에 그치지 않고 극장에서 개봉까지 이어지게 되죠. 비록 이 영상에는 담지 않았지만 영화의 엔딩에는 가수 차라의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이와이 슌지는 처음부터 차라의 음악에 영향을 받아 차라를 여주인공으로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후 차라는 실제로 이와이 슌지의 영화 피크닉과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에서 여주인공을 맡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는 이 두 작품에서 느껴지는 이와이 슌지 특유의 폭력과 범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차가우면서도 아름답고 독특한 감성들이 떠오르게 하는 영화입니다. 나츠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듯한 푸른 조명의 공간, 그리고 도시를 감싸는 쓸쓸하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들은 훗날 언두와 피크닉, 스왈로우 호텔과 같은 영화들에서 보여지는 이와이 슌지다운 연출이 가득한 장면들이죠. 또한 여주인공이 불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방식 또한 감성적인 장면에서는 언제나 한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조용히 바라보며 인물의 내면의 감정을 천천히 그리고 아름답게 담아내어 마치 러브레터와 같은 감독의 드라마 영화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여주인공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물론 이 영화는 객관적으로는 잘 만들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영화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추억에 빠질 만한 감성적인 이미지가 가득하지만 이야기의 흐름 자체는 다소 중2병스럽고 산만하게 흘러가며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유치하고 어색한 장면들도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런 오바스럽고 유치한 장면들 또한 당시 일본 작품들의 매력이라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는 여주인공 푸가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장면에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애니메이션 프리크리와 같은 감성, 그리고 90년대 일본의 패션과 그 공기까지 그대로 느껴져 그 시절의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저로서는 그저 보고만 있어도 그 시대의 감성을 느끼게 해주는 만족스러운 영화이기도 합니다. 비록 감독의 유명한 장편 영화들만큼 완성도가 뛰어난 영화는 아니지만 저처럼 90년대의 일본 문화를 좋아하시거나 이와이 슌지의 초기 감성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회가 되신다면 영화의 본편도 한번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애니메이션 리메이크가 더욱더 유명한 작품이지만 원작인 이와이 슌지의 TV용 영화 쏘아올린 불꽃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도 한번 감상해보시길 추천드리며 리뷰를 마칩니다.